드러머의 편지. 드러머를 주인공으로 음악을 선곡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 드러머의 편지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드러머 양태성님을 우리 애청자분들께 소개합니다. 양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골 드러머 양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용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9월 19일 일요일입니다. 혹시 새롭게 낼 네네. 앨범 같은 거 뭐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올해 제 그 세 번째 앨범이죠. 네네. 지금 작업하고 있고 연말에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래요? 11월에 그 낯섬에 떠도는 그리움 전시 하나 네. 있을 겁니다. 그거 그때 되면 예. 그 용디한테 말씀드려서 알려드릴게요. 전시라고 하시면 제가 작년에 낯섬에 떠도는 네네. 그리움이라는 앨범을 낼 때 그 사진들. 사진들을 오프라인에서 전시 이번에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11월 중으로 남았는데 네.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 나오면 아, 말씀드릴게요, 용디. 네, 장소는 원주겠죠? 네, 원주에서 해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원주랑 네네. 그 뭐 고성 이렇게 곳곳에서 좀 해볼까 해요. 아, 그래요? 네, 어차피 뭐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사진전이라서 아하. QR 코드가 옮겨 다니는 거라서요. 예. 좀 어디서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연말에 새로운 앨범 네네. 그리고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전시회. 자, 드러머의 편지 오늘 첫 곡은 뭐가 있을까요? 아, 그 너무 유명한 곡이죠. 그 로저 테일러,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네.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이야, 왔는데 이건 네. 뭐 영화도 나오고 아, 설명할 게 뭐 음악이 워낙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곡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드러머는 당연히 유명한 로저 테일러. 로저 테일러인데요. 네. 로저 테일러도 되게 유명하고 퀸도 밴드도 유명하고 로저 테일러도 되게 유명한 드러머인데 네. 롤링스톤즈랑 안 친했는지 그 100대 드러머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선정된 사람들만 이유가 있었겠지 뭐 선정되지 않았다고. 근데 그래도 뭐 그건 그러네요. 예. 근데 찾아보니까 예. 그 클래식 록, 그러니까 플래닛 록이라는 영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이 있었나 봐요. 예. 클래식 록만 전문적으로 트는 네. 196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되게 오래됐네요. 어. 거기서는 뭐 8번째 위대한 드러머로 뽑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서운하지 않게 롤링스톤즈랑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뭐 아무래도 퀸이 아주 네. 유명했고 좋은 음악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네. 그의 드러머도 당연한 명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그 영화 제목도 같은 보헤미안 랩소디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영화 3번이나 봤거든요. 용디는 더 봐야지. 더 봐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3번 보는 건데. 그런가요? 영화관에서 혼자 본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2번은 이제 지인들하고 혹시 보고. 싱얼롱 영화관도 가서 같이 본 적 있나요? 어떤 거요? 싱얼롱. 그러니까 지방은 없었는데 서울에 네. 특정 상영관에서 네. 막 노래를 따라 부르도 되는 상영관들이 있었어요. 진짜. 거기서 뭐 사람들 떼창하고 막 이 영화 보면서 보헤미안 랩소디 그러니까 보면서 싱얼롱 상영관들이 따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처음 들었어요, 오늘. 뭐야, 서울 사람 맞아? 나 그런 게 시골 있었군요. 드러머인데. 이야, 이 보헤미안 랩소디 보면서 진짜 퀸의 노래 네, 따라 그러니까 불렀어야 되는데 레이디 가가 하면서. 떼창으로 막 할 수 네. 있는, 보통 영화관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좀 네네. 눈치 보이고. 근데 그럼요. 모두가 작정하고 그 상영관에 들어가면 네. 떼창을 할 수 있어. 콘서트장 같은 거. 진짜 라이브를 보는 그런 느낌 받았겠네요. 용디가 이제 시골 DJ하고 나 도시 드러머로 소개 바꿀 거다. 알겠습니다. 자, 양태석의 드러머의 편지 오늘 첫 곡은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네, 퀸의 불후의 명곡이죠. 보헤미안 랩소디 함께 들으셨습니다. 드러머는 로저 테일러였습니다. 네, 뭐 워낙 보니까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에릭 크랩튼, 로저 워터, 뭐 그리고 필 콜린즈, 제네시스, 그리고 뭐 엘튼 존, 그리고 또 누구야? 푸 파이터즈, 스티브 바이, 오시키, 신디, 뭐 본조비까지, 그러니까 다 무슨 그 같이 작업 콜라보레이션을 뭘 했나 봐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한 줄 요약에 많은 뮤지션들과 협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77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앨범 5개나 솔로 앨범을 냈답니다. 근데 어쨌든 퀸 정도의 대중적인 음악은 아니었는지 사실 저희는 잘 모르고 있죠. 근데 하지만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그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로저 테일러 음악들도 많이 알려졌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좀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쵸. 퀸의 음악은 음악이고
뭐 또는 프레디 머큐리가 뭘 했다면 했지만 드러머가 앨범 5개 냈는데 그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저 테일러가 예예예. 보컬도 네. 했습니까? 노래 잘한대요. 그리고 그래요? 퀸에서도요. 자기가 네. 쓴 노래는 다 예. 그 직접 노래한 리드 보컬 한 노래도 있고요. 네네. 앨범에 한두 개 이상은 꼭 자기가 작곡까지 했답니다. 아, 노래-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 근데 앨범 사실 어떤 팝 밴드도 뭐 그런 밴드가 있겠지만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팝 밴드든 앨범에 뭐 10곡, 8곡 실려 가지고 전곡이 싹 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어쨌든 그 뭐 8곡이면 8곡 중에 한두 곡은 꼭 그 로저 테일러가 곡을 썼대요. 아, 그렇군요. 뭐 아마 그 이제는 그 부클릿이라고 하죠. 예. 그 CD 자켓에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는지 사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 곡을 누가 썼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예전 앨범들 보시면 로저 테일러가 작곡 참여한 것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였습니다. 네. 네. 드러머는 로저 테일러. 땡큐. 네. 자, 드러머의 편지. 오늘 두 번째 밴드는 누가 있을까요? 드러머와 밴드. 네, 그 풀스 가든, 풀스 가든. 레몬트리 유명하죠. 아, 너무 유명하죠. 네, 레몬트리.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풀스 가든에 레몬트리 말고 뭐가 있나 싶어. 네. 랄프 보첼레라는 드러머랍니다. 아, 사실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랄프 예, 보첼레요. 독일 밴드였대요. 아. 예, 몰랐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좀 먼 밴드, 유럽이나 미국이나 거린 비슷할 텐데 너무 먼 밴드였는데 예, 예. 독일에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영어로 하는 것이 뭐 세계 시장에 더 나아가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아. 영국에 가서 작업하고 해서 그 레몬트리 발매하고 네. 그리고 레몬트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네. 그 40개의 언어로 곳곳에 다 번역되어서 또 앨범을 냈대요. 야. 예, 이게 본인들이 애써서 한 건지 아니면은 40개 국에서 커버 와. 해준 밴드가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겠죠. 야. 이게 진짜 노래 뭐 멜로디나 이런 건 참 밝잖아요. 네, 좋죠. 예. 근데 근데 가사는 정말 슬프더라고요. 예, 뭐 우울하고. 전 몰랐는데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독일 드러머네요. 랄프 보첼레.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랄프 보첼레가 이 밴드의 그 원년 오리지널 멤버고요. 네. 현재는 지금은 그 클라우스 밀러라는 드러머가 아니 그 얀 히스라는 드러머가 활동은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네.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은 했나 보더라고요. 아, 레몬트리가. 풀스 가든이 풀스 가든이. 예. 계속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뭐 원년에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예. 음악 현재 할아버지들이 네네네.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자, 오늘 양태석의 드러머의 편지 오늘 두 번째로 띄워드릴 거군요. 풀스 가든 레몬트리입니다. 자, 드러머의 편지 방금 들으신 곡은요. 레몬트리입니다. 풀스 가든의 정말 불후의 명곡이죠. 네, 근데 정말 불후의 명곡이네요. 맞습니다. 이것 말고 뭐 다른 히트곡 아는 분들 그 뭐 여기 신고해 주시면은 용디가 또 다음에 또 틀어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드러머와 밴드는 누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드러머도 아니고 밴드도 아닌데요. 네. 그 날스 바클리라고 날스 바클리. 크레이지 유명하죠. 예. 근데 사실 여기 사용된 드러머가 그 샘플이라는 드러머입니다. 샘플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드럼 머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제 뭐 드럼 머신과 이 샘플은요. 네. 뭐라고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것 자체가 조각이란 뜻이고 샘플링하면 조각을 어떤 뭐 표본을 채취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샘플링.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때 사용된 이제 샘플을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드러머를 그러니까 아마 레코딩에서 예. 드러머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세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네요. 네, 악기 부피도 워낙 크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많은 스튜디오 엔지니어들, 뮤지션들이 네. 어떻게 하면 드럼을 좀 간단하게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드럼 머신이 나온 걸 거고 사실 기타 머신, 베이스 머신, 보컬 머신 없잖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드럼 머신이 있다는 건 그 예. 부피 그리고 그 어떤 비용, 시간 네. 이런 것들, 이 노력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좀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샘플 그게 뭐냐면은 특정 드러머가 드럼을 연주를 해놓으면 네. 그 샘플을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녹음된 샘플이 드럼 녹음된 연주 녹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네. 어떤 곡이든 그러니까 드럼은 8마디가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뭐 네. 16마디, 32마디, 64마디쯤에 뭐
리듬이 아닌 필인이 나오고 그 네네. 리듬과 리듬을 연결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한 8마디 또는 4마디만 되는 반복되는 그걸 샘플 룹이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드럼 녹음 오디오가 있으면 예. 사실 그 뭐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1980년대 그때요. 예. 그러니까 드럼 머신 저번에 말씀드렸고 샘플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오디오 소스를 계속해서 반복시켜 줄 수 있는 샘플러의 발달이 그때부터 이제 힙합 R&B가 락을 뒤집어 엎고 점령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렉트로닉 전자음악이 이제 예. 점령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샘플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예. 어떤 드럼의 변화가 없어요. 없고 계속 반복되는 드럼 이렇게 리듬이 나오는데 예. 이때 당시에 이제 밴드 그러니까 쉽게 이렇습니다. 밴드 음악이 아닌 어떤 솔로 뮤지션이라면 투어가 아닌 레코딩 또는 스튜디오 앨범이라면 네. 실제 드러머를 연주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 샘플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보시면 네. 뭔가 변화가 하나도 없는 너무 그러니까 저번에는 드럼 머신이 실제 드럼 그러니까 그 전자적인 드럼 소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계속 녹음된 소리를 연주했다면 네. 이거는 실제 드럼 소리 같긴 한데 뭔가 변화가 계속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샘플 룹인 거죠. 그거는 룹. 그러니까 샘플이 룹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예, 예, 예전 같은 경우에 곡을 만들고 예, 드럼 말씀하신 그런 샘플 룹 네네. 그런 소스가 필요해요. 예예예. 찾아서 예예. 이 정도 드럼 연주면 되겠다. 네. 해서 그 샘플 소스를 가지고 삽입을 해서 노래를 사실 만드는 그때는 거예요? 이때 시장은요. 사실은 네. 현재 샘플들이 많지 않아서 원곡에 있는 뭐 오래된 재즈나 오래된 그 뭐 가스펠 노래들을 그 레코드판 LP를 돌려서 8마디만 채취해서 그걸 샘플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현재 힙합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DJ들이 있고. 많이 쓰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요. 네. 드럼, 기타, 베이스, 보컬, 건반, 신디사이저 이런 것들이 그런 라이브러리를 판매하는 쉽게 해서 온라인 샵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 쉽게 해서 되게 사이먼 제가 좋아하는 많은 드러머들이 자기가 연주해 놓은 락 발라드, 락 또는 발라드 이런 것들을 8마디를 녹음해 놓고 판매하고 기타리스트들도요.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들도요. 해서 그 스튜디오 엔지니어 작업을 해서 8마디나 이런 것들 녹음을 해놔서 현재는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판매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는 거네요. 예, 저작권은 없습니다. 저작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구매할 때 네. 이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는 소리들로 풀어요. 근데 사실 안 쓰죠. 약간 재능 기부네요. 예, 안 쓰죠. 사실 이 곡 똑같이는 사실 안 쓰고 그걸 또 자른다거나 이제 그 에디팅을 다시 하는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얘기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비토 팝을 하면서 밴드가 아닌 샘플을 또는 드럼 머신을 사용한 다른 곡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더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띄워주실 날스 바클리의 Crazy. 이 곡은 드럼 샘플을 그렇군요. 사용했다. 전혀 몰랐습니다. 많은 또 애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곡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람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된 소스로 드럼 연주를 들을 수가 있다. 드럼을 녹음했다. 녹음했다. 근데 그 날스 바클리가 투어를 다닌다거나 할 땐 반드시 사실 드러머를 동행하죠.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 라이브에서는 사실 이게 라이브라는 게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공연을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샘플러에 플레이를 딱 눌러놓고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라이브 그 세션맨을 쓰는데요. 이 곡에서는 샘플을 사용했다라고 알고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아주 재미난 편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용디. 네.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머 양태성 님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Crazy 날스 바클리의 곡은요. 잠시 광고 듣고 이어 듣겠습니다.